피닉스에서 아버지가 아이 넷을 차 안에 두고 그것도 에어컨도 안 켠 채로 거의 1시간 동안이나요? 네, 맞아요. 성인용품점에 들어갔다가 체포됐다는 건데 그 당시 바깥 온도가 세 자릿수, 그러니까 화씨로요. 엄청 더웠는데 차 안은 섭씨 5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50도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섭씨 51.6도, 화씨 125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아이들이 열 노출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는 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경찰이 차 주인이냐고 물었을 때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8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안전국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범죄 8개면 이로 미국에선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건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차 안이 진짜 순식간에 더워지잖아요. 10분 만에 막 11도씩 오르고 창문 조금 열어두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요. 특히 아이들 체온은 성인보다 거의 5배나 빨리 오른다고 하니까요. 아, 5배네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또 하나 좀 마음이 불편한 소식이 있던데 그 베이비 페이스 노출범이라고 불렸던 남성요. 카메런 스트램펠? 아, 네. 그 사람 또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벌써 4번째라고요. 이번에는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이미 상습적으로 성기 노출하고 관음행위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12년 전 처음 잡혔을 때 피해자가 6살부터 60살까지 최소 10명이었다고 하고요. 6살부터 60살이요? 와. 네, 2020년에도 미성년자 앞에서 노출한 혐의로 감형 협상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과거 피해자 중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 사법 시스템이 그를 제대로 교화시키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지도 못했다고 엄청 실망감을 표현하셨더라고요.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참. 이런 소식 들으면 좀 그런데 그래도 또 이런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던데요. 애리조나 동물보호협회 AHS라고 하죠. 여기서 미국 동물복지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좀 혁신적인 시도죠. 몇 년 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감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수의사 부족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의사가 부족하니까 병원 가기도 어렵고 한데 원격 진료를 하면 예를 들어 피부 문제라던가 가벼운 상처, 기침, 재채기 뭐랄까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직접 가기 어려운 멀리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동물들한테는 진짜 좋겠네요. 혼밥도 오케이 함께 먹어도 오케이 서울 마켓 김치 한 입에 행복해 서울 마켓 김치 매일매일 맛있는 서울 마켓 김치 문의 623-934-9423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얘기가 나왔는데 스코츠데일 소방서에서 산악구조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거 저도 봤는데 최근에 열사병 증세 보인 등산객 구조할 때 이 전기자전거 팀이 엄청 빨리 도착했다면서요. 험한 길인데도 10분, 15분 만에 4km 넘게 이동했다고. 와, 진짜 빠르네요. 네. 자전거에 고급 생명유지 장비까지 실려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도 가능하고요. 이게 험준한 지형에서는 환자한테도 좋고 구조대원 안전에도 훨씬 유리한 방법인 거죠. 오,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피닉스 다운타운에 곧 개장할 아파트 건물에 엄청나게 큰 벽화가 그려졌다고요. 네, 무려 70m 높이라고 합니다. 230피트 정도 되는데 이게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벽화 기록이래요. 70m요? 와, 상상도 안 가는데요? 누가 그린 거예요? 지역 예술가 레일라 파니안이라는 분하고 조수 두 분이서 2달 동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더위랑 몬순 속에서요. 스윙 스테이지라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매달려서 타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작업했대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 고생 끝에 완성된 벽화, 사람들이 보고 힘을 많이 얻겠어요. 네, 작가도 이 벽화의 밝고 대담한 색깔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좀 더 큰 꿈을 꾸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라고요. 멋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의 또 다른 큰 현안이죠. 급격한 성장과 관련된 물 문제인데요. 버카이하고 퀸크릭이라는 두 도시가 물을 확보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자기들 지역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의 지하수 유역, 하쿠알라 지하수 유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을 끌어오기로 계약을 승인받은 거예요. 아, 다른 지역 물을요? 얼마나 확보한 건가요? 보카이는 연간 한 5,900 에이커피트 정도, 퀸크릭은 5,000 에이커피트 정도를 앞으로 1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A컵피트면 어느 정도 양이죠? 감이 잘 안 오는데. 1 에이커피트가 대략 서너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 수천 가구가 쓸 물을 확보한 셈이죠. 이걸 위해서 보카이는 8천만 달러, 퀸크릭은 3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수자원 권리를 사들인 거고요. 와, 돈도 엄청나게 들었네요. 그럼 이제 이 두 도시는 물 걱정은 좀 덜게 된 건가요? 주택 건설 같은 거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애리조나 주립대 물정책 전문가가 지적하기를 이게 물론 중요한 첫걸음이긴 한데 실제 개발로 이어지려면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산들이요? 예를 들어 물을 실제로 끌어오려면 파이프라인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걸리고요. 자금 조달 문제도 있고. 특히 보카이 근처에 테라발리스라고 1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전체 용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0만 가구요? 와. 근데 애리조나는 개발 허가 받으려면 100년치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100년 물 공급 증명.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물 문제가 웨스트밸리 경제 개발의 가속 페달이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속 페달이자 브레이크라 의미심장하네요. 특히 버카이가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버카이가 특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주긴 했지만 이게 뭐랄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애리조나 소식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공공안전 문제나 반복되는 범죄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동물 복지를 위한 혁신이나 또 시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